제가 볼 때 이 세상의 글쓰기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글쓰기, 메시지를 관철하는 글쓰기,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메시지를 관철하는 글쓰기는 의도를 달성했으니 일을 잘한 것이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친다면 그 글은 의도를 달성하지 못했으니 일을 망친 것이죠. 메시지를 관철하지 못하는 글쓰기는 의도한 일도 못했고 그 글을 읽는 데 들인 독자의 시간, 에너지도 손해를 보게 합니다. 참 이기적인 글쓰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을 잘한 글쓰기는 빠르게 잘 읽혔으니 독자의 시간, 에너지를 존중한 거죠. 그러니 이기는 글쓰기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세상의 모든 글쓰기는 이기는 글과 이기적인 글쓰기다. 이렇게 한 번 더 나눌 수 있겠습니다. 쉽게 쓰면서 의도한 대로 상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글쓰기, 다시 말해 이기는 글쓰기, 이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글쓰기입니다. 이런 글은요, 신기하게도 읽자마자 오케이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응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글은 논리가 아주 탄탄하기 때문이죠. 마치 돌직구처럼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하면 또 투수, 그래서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투수들은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서 직구와 변화구를 적절하게 구사합니다. 그런데 글쓰기에도 직구와 변화구가 있습니다. 투수처럼 직구와 변화구를 적절하게 구사해야 읽기 쉽고 쓰기 쉬운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비유하자면 직구는 논리정연하게 설득하는 것이고요. 변화구는 감정을 자극하여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레오 공식 OREO 네 줄에서 두 번째 이유대기가 직구라면 세 번째 사례 들기는 변화구라 보시면 됩니다. 직구는 이성적으로, 변화구는 감정적으로 습관한다고 했는데요. 한편의 글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그리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결정할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을 선택한 다음 이성적으로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글쓰기에도 직구와 변화구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일리 있고 조리 있게 이성을 겨냥한 직구를 던진 다음 예시, 사례, 에피소드 같은 말랑말랑한 변화구로 감정을 자극하면 의도한 반응을 더욱 빨리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오레오 공식은 화끈하게 주장하고 그 주장을 증명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 기본 구조가 논리적 설득력을 발휘하는데요. 같은 이유로 주장하고 이유를 대고 근거를 밝히는 증명 구조가 부실하면 설득력이 땅에 떨어집니다. 오레오 공식이라는 틀을 사용하더라도 그 틀에 어떤 내용을 넣느냐가 글이 일하게 할지 일을 망치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오레오 공식에 흘려부은 자료가 부실하면 부실한 쓸거리가 되니까 그러죠. 마찬가지로 자료가 튼실하면 설득력도 100배쯤 높아집니다. 하버드대학 컴퓨터공학과 마르고 셀츠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내가 하는 생각이 왜 유익한지를 전할 수 없다면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글쓰기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이디어가 가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내 글이 독자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면 그 글은 일을 망친 것입니다. 내 글이 독자에게 확신을 주려면 내가 주장하는 바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뭔가를 주장하면 독자는 이렇게 묻겠죠. 왜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독자가 묻는 것에 대해 그 이유가 그래서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아, 그렇겠다 싶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유를 댈 때는 주장과 이유 사이에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유가 이해되면 독자는 또 묻습니다. 그 이유가 맞다는 증거 있어? 이번에도 증거를 통해 이유가 타당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살 빼려면 음식 일지를 써라. 이런 주장이 담긴 글을 쓴다고 가정해 봅니다. 살 빼는 것과 음식 일지를 쓰는 것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다이어트 일지를 쓰면 먹은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으니 경각심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댄다면 일견 그럴듯합니다. 이 이유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근거가 필요하죠.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건강연구센터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요. 자신이 먹은 음식을 매일 기록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중이 2배나 줄었다고 나옵니다. 다이어트 일지를 쓰면 다이어트에 대한 책임감이 작동하고 여분의 칼로리를 파악해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이 자료를 오레오 공식의 OR 단계에 담아 볼까요? O. 주장합니다. 살을 빼려면 음식 일지를 써라. R. 이유와 근거를 댑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일일이 기록하면 덜 먹게 되는 것은 물론 살찌게 만드는 여분의 칼로리가 어디서 오는지 파악하여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면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오레오 공식을 활용하는 글쓰기 수업을 하다 보면은요, 또 이런 하소연이 많습니다. 이유와 근거가 헷갈린다. 같은 거 아니야? 이런 호소인데요. 우산, 비, 하늘 이 세 가지면 됩니다. 왜 엄마들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산 가져가거라. 하늘 보니 비가 많이 내리겠어. 우산은 주장, 비는 이유, 하늘은 근거를 나타냅니다. 주장인즉 우산을 가져가라는 것이고 이유인즉 비가 올 것 같다는 것이고 근거인즉 하늘을 보니 비구름이 잔뜩 꼈다는 것인데요. 살 빼려면 일지를 쓰세요 하는 것은 주장이죠. 우산이고요. 일지를 쓰면 덜 먹게 된다는 것은 이유입니다. 비에 해당하죠. 연구 결과가 이랬다 한 것은 근거예요. 하늘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이유와 근거가 확연히 구분되지 않나요? 오레오 공식으로 논리적 글쓰기를 하실 때 이유와 근거가 헷갈리면 하늘, 우산, 비를 떠올려 보세요. 금방 해결이 됩니다. 유명한 요리사들에게 요리를 잘하는 비결을 물으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요리는 재료가 전부다. 글쓰기도 그렇습니다. 글쓰기는 내용을 조립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장을 증명하는 이유와 근거 자료를 찾아서 조립하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필요한 것은 문장력이 아니라 자료다 이런 말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글을 쉽게 쓰는 사람들도 딱 이렇습니다. 글을 쓰기 전에 오레오 공식을 불러내기 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오레오 공식에 담아내고 연결하면 끝이죠. 그러면 또 궁금해질 겁니다. 자료들은 어디서 어떻게 찾지? 글쓰기가 힘들고 어렵기만 한 사람들은 글을 쓰다가 자료가 필요하다 싶을 때 그제서야 찾아 나섭니다.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는 대로 가져다 쓰기 바쁩니다. 이래서는 참신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죠. 뻔한 글이 되고 말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자료가 진부하면 글도 진부해진다는 것을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에 아주 열심입니다. 검색 엔진은 물론 신문이나 잡지, 책, 연구소 리포트 이런 자료들을 뒤져서 찾습니다. 또 방송, 강연, 모임 할 것 없이 다방면에 걸쳐 자료를 취하고 사례를 수집합니다. 자료를 수집했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왜 요리사들이 요리에 필요한 수준으로 식재료를 다듬고 자르고 하잖아요. 글을 쉽게 쓰는 사람들도 수집한 자료를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손질하여 둡니다. 자료를 정리할 때도 기준이 필요한데요. 자료마다 제목과 설명, 이 세트로 포맷을 정리하여 보관합니다. 자료의 출처와 자료 제공자도 꼭 써둡니다. 그래야 남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나 결혼 프로포즈를 할 때 반지와 꽃다발을 준비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꽃다발과 반지로 증명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이유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주장의 설득력을 더 높이는 비법이 있습니다. 한 엘리베이터 제조회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절대 추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이죠. 이 퍼포먼스로 인해 이 브랜드는 일약 세계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요. 글쓰기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기가 가능합니다. 주장을 하고 그에 딱 맞는 이유와 근거를 대는 팩트만으로도 그런 설득력을 갖습니다.
여기에 이야기를 더하면 임팩트가 확실해지죠. 이야기를 더한다는 것은 주장하는 바를 사례를 들어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 증언 같은 것들이 이야기에 속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사실보다 이야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 어떠하다는 사실에 누가 무엇을 했다더라 라는 경험담을 보태면 훨씬 더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신제품을 잘 파는 기업들도 보면 제품의 사양이나 성능 같은 팩트보다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 제품으로, 그 기능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야기에 반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나 예시, 에피소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를 포함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잘 읽히고 잘 통합니다. 미국의 설득 연구가들이 연구했습니다. MBA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4가지 방법으로 물어봤는데요. 그 내용은 그다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물어본 4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례로만 이야기하기. 두 번째, 통계 자료 제공하며 설명하기. 세 번째, 통계 자료와 사례를 동시에 제공하기. 네 번째, 내용에 대한 보고서 보여주기. 결과는 이야기만 전한 방법 첫 번째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소력 있는 사례나 이야기 형태로 아이디어를 설명하면 보다 빠르게 이해된다고 연구진은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반려견 천만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개물림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글을 쓴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주장을 했으니 증명을 해야겠죠? 자료를 찾아보니 소방청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 수가 대략 12,000건. 하루 평균 6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이 정도로도 경각심을 갖게 하는 글이 되겠지만요. 여기에 이런 사례를 더해볼까요?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형욱 님이 개에 물려 크게 다쳤다. 이런 사례를 더할 건데요. 강형욱 님은 반려견 행동훈련 전문가인데 이런 사람이 개에게 물렸다는 사례는 개 물림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필자의 주장에 아주 큰 임팩트로 작용을 합니다. 저런 전문가도 물리는데 조심해야겠어. 독자들은 이렇게 반응하겠죠? 이렇게 이유와 근거를 통해 이성적으로 주장을 증명한 다음 주장을 반영한 이야기를 더하면 독자가 훨씬 더 공감합니다. 테드 강연 보셨죠? 단 18분 만에 대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대중 강연 프로그램인데요. 테드를 세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든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테드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무언가를 흥미롭게 전달하려면 다음 2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왜 이것이 필요한가, 어떤 경험을 공유하려 하는가, 이 3가지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조건에서 언급한 각 항목마다 실제적 사례와 이야기로 살을 붙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강연에서도 이야기로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법 소스가 이야기라면 이야기를 어떻게 찾고 활용해야 할지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주장에 부합되는 사례여야 합니다. 앞서 살을 빼려면 일지를 써라 라고 주장을 했다면 실제로 일지를 써서 살을 뺀 사람의 이야기를 보태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료가 참신해야 합니다. 누구나 떠올릴 법한 사례를 보태면 글이 진부해지고 주장에 힘이 빠집니다. 참신해야 한다는 두 번째 조건과 맞물리는 세 번째 조건은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사례를 챙겨라입니다. 메시지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글을 쓰는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잘 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글쓰기가 일인 사람은 일상에서 이야기 자료를 구합니다. 책을 읽으며 유용하다 싶은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메모를 합니다. 신문, 잡지, 인터넷을 보다가 이야기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자료를 쟁여놓으면 오레오 공식을 활용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모두 원하는 성과를 내고 바라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을 움직여야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반응을 끌어내려면 상대방의 이성과 마음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논리정연한 주장과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레오 공식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레오 공식을 활용하면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